한국우수 전래동화 59 사랑과 감동을 안겨주는 이야기 백일홍. 백일홍은 새색시의 족두리 모양을 한 예쁜 꽃이에요. 100일 동안 붉은 꽃이 활짝 피어 있다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백일홍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먼 옛날 평화롭던 어느 바닷가 마을에 큰 걱정이 생겼어요. 큰일일세. 도대체 고기를 못 잡은 게 벌써 며칠인가? 그러게 말이야. 파도가 거세니 바다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 사나운 이무기가 저렇게 파도를 일으킨다며? 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마침내 이무기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사람들은 제물을 처녀로 바치기로 했답니다. 제사에 바치는 음식물이나 희생물을 빗대어 이르는 말. 어느 날 동네 처녀들이 모두 모여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승부나 차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쓰는 물건 또는 그 방법. 휴, 나는 안 뽑혔어. 다행이야, 나도 아니야. 제비를 뽑고 난 처녀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처녀가 있었어요. 바로 이무기의 제물로 뽑힌 처녀였지요. 그 처녀에게는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용감하고 칼솜씨가 뛰어난 훌륭한 청년이었지요. 당신을 이무기에게 바칠 수는 없소.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무기를 물리치고 당신을 구해내겠소. 안 돼요. 당신마저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처녀가 간곡히 말렸지만 청년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이무기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 되었어요. 처녀는 혼자 배에 탄 채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어요. 이 처녀를 드릴 테니 제발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마을 사람들은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북을 치며 제사를 올렸어요. 그때 아무도 모르게 배를 몰고 바다 위로 미끄러져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처녀를 구하러 가는 청년이었어요. 이무기를 물리치고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거야. 갑자기 파도가 크게 요동치더니 물 위로 커다란 이무기가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요동, 흔듦 또는 흔들림.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벌벌 떨며 허둥지둥 도망갔어요. 뱃머리에 선 처녀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꼭 감았어요. 이 목숨을 하느님께 맡깁니다. 보살펴 주세요. 이무기가 입을 쩍 벌리고 처녀를 삼키려고 하였어요. 그때 청년이 칼을 휘두르며 이무기에게 소리쳤어요. 이놈아! 네 상대는 바로 나다. 이 칼을 받아라. 겁도 없는 녀석이군. 목숨이 아깝지도 않느냐. 화가 난 이무기가 청년을 향해 사납게 헤엄쳐 갔어요. 제발 도련님을 굽어 살펴주세요. 처녀가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어요. 처녀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청년의 칼이 이무기의 목에 깊숙이 박혔어요. 으악! 이무기는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며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무기가 죽었다. 용감한 청년이 이무기를 물리쳤어. 마을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용감한 청년과 처녀의 결혼식을 올려주기로 했어요.
이제야 이무기 걱정 없이 살게 되었어. 자네들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보배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행복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바다에 또 다른 이무기가 나타났어요. 지난번 이무기보다 훨씬 사나운 놈이었지요.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며 마을 앞까지 바닷물을 쏟아 부었어요. 이거 큰일 났군. 마을이 쑥대밭이 되고 말겠어. 쑥대밭, 완전히 망해버린 모양을 빗대어 하는 말. 사람들이 모두 모여 걱정을 하고 있자 청년이 나서서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이무기를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청년을 말렸어요. 이번에 나타난 이무기는 더 사납대요. 이무기를 물리쳐야 우리 마을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내가 꼭 이무기를 물리치고 오리다. 그때 결혼식을 올립시다. 청년은 처녀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이무기를 물리치면 배에 흰색 돛을 달고 물리치지 못하면 빨간색 돛을 달고 오겠소. 돛, 바람의 힘을 받아 배가 밀려가게 하는 돛대에 달아서 펴 올렸다 접어 내렸다 하는 넓은 헝겊. 이튿날 청년이 혼자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자 바닷속에서 이무기가 첨벙 나타났어요. 내 놈이 바로 내 남편을 죽인 원수로구나. 이무기가 이를 갈며 청년을 향해 펄쩍 뛰어올랐어요. 청년도 칼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웠어요. 드디어 청년의 칼이 번쩍 빛나는 순간 이무기가 털썩 쓰러졌어요. 그때 이무기의 붉은 피가 튀어 흰색 돛을 붉게 물들였답니다. 한편 처녀는 족두리를 머리에 쓰고 예쁘게 단장을 한 채 날마다 바닷가에 서서 청년을 기다렸어요. 하느님, 제 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청년이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저 멀리 배가 나타났어요. 도련님이 돌아오시는구나. 처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배가 가까이 다가오자 처녀는 너무 놀라 몸이 돌처럼 굳고 말았어요. 배에는 빨간색 돛이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이를 어쩌나. 도련님이 돌아가셨구나. 흑. 깊은 슬픔에 빠져 흐느껴 울던 처녀는 그만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청년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마을을 향해 힘차게 배를 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청년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여보게, 정말 장하구먼. 제 아내가 될 여인은 어디 있습니까? 청년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붉은 돛을 달고 오는 자네의 배를 보고 그만. 네? 뭐라고요? 청년은 이무기와 정신없이 싸우느라 이무기의 피로 돛이 붉게 물든 것을 몰랐던 거예요. 돛을 잘 살펴봤어야 했는데. 청년은 뒤늦게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청년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처녀를 묻어주었어요. 그 뒤 처녀의 무덤에서는 꽃 한 송이가 피어났어요. 족두리 모양을 한 그 붉은 꽃은 100일 동안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꽃을 백일홍이라고 불렀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백일홍. 옛날 옛적 백일홍 이야기. 백일홍 꽃잎의 모습은 옛날 시집갈 때 신부가 쓰던 족두리 같습니다. 그래서 백일홍의 전설도 이 족두리 같은 모습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평화롭던 어느 바닷가 마을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 배를 띄울 수 없었던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지키던 이무기에게 처녀를 바쳐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비로 뽑힌 처녀를 이무기에게 바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는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지요. 청년은 제물이 된 처녀를 따라 바다로 나가 이무기를 물리쳤습니다. 이무기를 물리친 청년은 처녀를 무사히 마을로 데려오고 처녀와 결혼을 약속했지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또 다른 이무기가 나타나 바다를 어지럽혔어요. 용감한 청년은 이번에도 스스로 나서 이무기를 물리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처녀에게 이무기를 물리치면 배에 흰색 돛을 달고 물리치지 못하면 빨간색 돛을 달고 오겠다고 약속하였지요. 그런데 이무기를 칼로 베던 중 그 피가 돛에 튀어 그만 돛이 빨갛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100일 동안 바닷가에 서서 청년을 기다리던 처녀는 멀리서 붉게 물든 돛을 탄 배가 오는 것을 보고 청년이 죽은 줄 알고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죽은 처녀의 무덤에 한 송이 꽃이 피었는데 그것이 백일홍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무기. 이무기는 용이 되려다 못 되고 물속에 산다는 전설 속의 큰 구렁이입니다. 용과 뱀의 중간적인 존재로 전설과 민담에 나오는 이무기는 용이 되기 위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반대로 인간을 해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무기는 천년을 묵어야 용이 될 수 있는데 용이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무기로 남아있는 경우 그 원한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또 전설 속의 이무기는 여의주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여의주는 그것을 가진 자의 모든 희망을 이루어준다는 주옥을 말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서해 용왕의 아들로 이목이 나오는데 이는 이무기를 뜻하며 용의 아오바들 또한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족두리. 족두리는 의식 때 부인들이 쓰는 관을 말합니다. 조과, 족관이라고도 하지요. 검은 비단으로 만들었으며 아래는 둥근 원통형이고 위는 모가 져 있습니다. 안에는 솜이 들어있는데 가운데를 비워 머리 위에 얹도록 되어 있습니다. 족두리를 머리 위에 얹고 비녀로 고정시켜 머리 장식으로 사용하였지요. 종류에는 아무 장식 없는 검은 비단으로 된 민족두리, 옥판 위에 산호, 진주 등을 꿰어 만든 꾸민 족두리가 있으며 어여머리의 밑받침으로 쓴 어염족두리도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사나운 이무기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무기는 거센 파도를 일으켜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처녀를 이무기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내기로 했지요. 이무기의 제물로 뽑힌 처녀에게는 사랑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은 이무기로부터 처녀를 지키기 위해 바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용감하게 싸워 이무기를 물리쳤답니다. 무사히 돌아온 청년은 처녀와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이무기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청년은 다시 이무기를 물리치기 위해 바다로 나갔지요. 이무기를 물리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배에 흰 돛을 달고 만약 물리치지 못하면 배에 빨간 돛을 달아 놓겠다면서요. 100일 뒤 청년이 타고 나갔던 배가 돌아왔는데 그 배에는 무슨 색의 돛이 달려 있었을까요? 퀴즈 1.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에게 무엇을 바치기로 했나요? 2. 청년이 처음에 바다로 나간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청년은 이무기를 물리치면 어떤 표시를 하기로 했나요?
4. 처녀는 죽고 나서 무엇이 되었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60.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전래 명단편 모음. 소금장수와 기름장수 외. 소금장수와 기름장수. 저녁 무렵 소금장수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어흥 하고 나타나더니 한 입에 소금장수를 꿀떡 삼켜버렸어요. 아이쿠! 소금장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호랑이 뱃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소금장수는 호랑이 뱃속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집에서 식구들이 기다릴 텐데 어떻게 뱃속을 빠져나가지? 그때 무엇인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에구구 어두워. 여기가 도대체 어디람? 어디선가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 누구요? 소금장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는 기름장수요. 그러는 당신은 누구요? 나는 소금장수요. 호랑이가 당신도 집어삼킨 모양이로군. 이런 데서 사람을 만나다니. 기름장수는 가지고 있던 기름으로 불을 켰어요. 두 사람은 불을 들고 빠져나갈 구멍을 여기저기 찾아봤어요. 하지만 빠져나갈 곳이라곤 호랑이의 목구멍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저기를 어떻게 올라간담? 두 사람은 목구멍을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무엇인가 또 쿵 떨어지지 뭐예요. 이런, 호랑이 뱃속에 나 말고도 사람이 둘이나 더 있네. 이번에 떨어진 사람은 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기, 어떤 조건 밑에서 이기고 짐을 겨루는 일.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뱃속을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윷놀이 내기나 한판 합시다. 윷놀이, 편을 갈라 윷을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민속놀이.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파달로 만든 윷을 꺼냈어요. 세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윷놀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싸움이 붙었어요. 윷을 높이 던졌네, 낮게 던졌네. 도가 아니라 개다. 아니다, 거리다.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했지요. 그 바람에 기름통이 엎어져 호랑이 뱃속에서 불이 나고 말았어요. 으악, 뜨거워! 호랑이는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호랑이의 뱃속에 있던 세 사람도 이리저리 굴러다녔지요. 아이고 뜨거워! 호랑이 죽네! 뜨거움을 견디다 못한 호랑이는 한다름의 바다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필이면 호랑이가 뛰어든 곳에 고래가 입을 쩍 벌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고래는 이게 웬 떡이야 하며 호랑이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그만 기절을 해버렸지요. 호랑이가 조용히 있는 것을 보니 잠을 자는 모양입니다. 기회는 이때뿐이요. 어서 빨리 빠져나갑시다. 내기대장이 보따리에서 칼을 꺼내 쓱싹쓱싹 칼질을 했어요. 보따리, 물건을 보자기에 싼 뭉치. 영차, 영차.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요. 마침내 소금장수와 기름장수, 내기대장은 호랑이의 배를 가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보니 고래 뱃속이지 뭐예요? 아이고 힘들다.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네. 우리 고래 고기라도 베어 먹읍시다. 소금장수의 말에 다른 두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고래 뱃속의 살점을 조금씩 뜯어 먹었어요. 그러자 고래가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고래 죽네. 아이고 배야. 고래는 정신없이 펄쩍거리다가 그만 육지로 튀어 올라오고 말았어요. 고래가 정신을 잃은 모양이니 어서 배를 가르고 빠져나갑시다. 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번갈아가며 칼질을 했어요.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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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드디어 햇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휴, 이제야 살았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더니 정말 다행이야. 밖으로 나온 세 사람은 호랑이와 고래를 끌고 무사히 돌아갔답니다. 망주석 재판. 옛날 어느 마을에 비단 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비단, 명주실로 두껍고 광택이 나게 짠 천을 통틀어 이르는 말. 비단 장수는 알록달록 고운 비단을 등에 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비단을 팔았어요. 어휴, 힘들다. 저기서 잠을 쉬어가야겠구나. 이웃 마을을 가기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던 비단 장수는 숨을 크게 내쉬며 비단을 실은 보따리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아, 졸려. 낮잠이나 한숨 자야지. 비단 장수는 마침 무덤가에 세워져 있던 망주석에 등을 기대고 잠을 잤어요. 망주석, 무덤을 꾸미기 위해 무덤 앞에 세우는 돌기둥.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잠에서 깨어보니 옆에 놓아두었던 비단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비단이 어디로 갔지? 비단 장수는 비단을 찾아 사방을 헤맸지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비단 장수는 할 수 없이 마을의 관가로 갔어요. 관가, 나란 일을 맡아보던 집. 아이고 사또나리, 제 비단을 몽땅 도둑 맞았습니다. 사또, 옛날 백성이 고을의 원님을 존경하여 높여 부르는 말. 비단 장수는 울면서 사또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거 참 딱한 일이구나. 그런데 네가 자고 있을 때 주위에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망주석이 하나 서 있었긴 한데. 그럼 그 망주석이 범인이로구나. 여봐라, 당장 망주석을 잡아들여라. 사또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에 퍼졌어요. 세상에 별일이야. 망주석을 놓고 재판을 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재판을 구경하기 위해 관가로 모였어요. 네, 이놈 망주석아. 네 놈이 비단을 훔쳐갔으렸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장 곤장을 치리라. 곤장, 옛날에 죄인의 볼기를 때리던 도구. 사또가 망주석을 향해 호통을 쳤어요. 하지만 망주석은 꼿꼿하게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뿐이었지요. 망주석이 범인이래. 사또님이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구경꾼들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그때였어요.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웃다니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지금 웃고 있는 저 사람들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옥,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어 두는 곳. 사또가 화를 내며 구경꾼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언제 웃었냐는 듯이 웃음도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사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사또나리. 사람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좋다. 그 대신 내일 아침까지 비단을 한 필씩 구해 오너라. 사또가 말했어요. 다음 날 관가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구해온 비단들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사또는 비단 장수를 불러 물었어요. 이 중에서 네가 잃어버린 비단이 있느냐? 비단 장수는 비단 더미를 뒤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있습니다요. 이것이 바로 제가 잃어버린 비단입니다요. 이 비단을 가지고 온 자는 앞으로 나오너라. 구경꾼들 틈으로 젊은 사내가 머뭇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너는 이 비단을 어디서 구했느냐? 예, 저 아랫마을에서 구했습니다. 그곳에 비단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오너라. 사또가 명령을 내리자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웅성웅성 거렸어요. 잠시 후 포졸들이 아랫마을의 사람을 꽁꽁 묶어 잡아왔어요. 네, 이놈! 이 비단이 어디서 났는지 사실대로 고하여라. 사또의 목소리가 천둥같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아이고 사또나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 무덤가에 있는 것을 훔쳤습니다요. 사또는 그 사람을 당장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였어요. 그러고는 구경꾼들을 향해 말했어요. 비단 도둑을 잡기 위해 이를 꾸민 것이니 가지고 온 비단은 모두 돌려주겠소. 구경꾼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사또를 높이 칭송했어요. 칭송하다. 공적과 덕을 칭찬하여 기리다. 우리 마을에 명제판관이 나셨네 그려. 정말 지혜로운 사또님이셔. 사또는 망주석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감사합니다. 비단 장수는 넙죽 큰 절을 올리며 고마워했어요. 이렇게 현명한 사또 덕분에 비단 장수는 비단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망주석 재판. 옛날 옛적 장사꾼의 모험 이야기와 엉뚱한 재판 이야기.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전래 이야기입니다.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내기 대장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호랑이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나갈 방법을 찾다 지친 그들이 한 일은 내기 윷놀이였습니다. 그리고 윷놀이 덕분에 불이 나고 무사히 호랑이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물론 고래고기까지 얻게 되었지요.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는 긍정적이며 밝고 활기찬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야기랍니다. 망주석 재판은 슬기로운 원님 덕분에 잃어버릴 뻔했던 비단을 모두 되찾게 된 비단 장수의 이야기입니다. 망주석 재판에는 매우 엉뚱한 원님이 등장합니다. 비단을 훔쳐간 범인이 망주석이라고 하거나 구경꾼들이 웃었다고 감옥에 가두라고 하거나 하여 모두 어리둥절해 하지요. 하지만 원님은 매우 지혜롭고 신중한 방법으로 비단을 훔쳐간 진짜 범인을 잡아들이고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쓴 망주석을 풀어주었답니다. 망주석 재판은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리오 라는 속담처럼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내용은 깊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이야기꾼, 장사꾼.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인공이 장사꾼인 사람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비단장수, 소금장수, 기름장수, 박물장수 등 옛날에는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나 이야기들, 또 정보 등을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장사꾼들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야기 속에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네 옛 생활 모습, 망주석. 망주석은 무덤 앞 좌우에 세워 무덤이 있음을 알리는 돌기둥입니다. 망석, 망두석, 석표, 석주라고도 부릅니다. 조선 세종 때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망주석으로 통일시켰다고 합니다. 망주석의 기능은 멀리서 묘지를 바라보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지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 괴릉과 홍도광릉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일반적으로 널리 세워졌답니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 소금장수와 기름장수, 내기대장은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우연히 호랑이 뱃속에 갇힌 그들은 살아나갈 방법을 찾다가 내기 윷놀이를 하였어요. 하지만 윷놀이 덕분에 싸움이 나서 뱃속에서 불이 나고 마침내 무사히 호랑이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소금장수와 기름장수, 내기대장은 호랑이 가죽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얻어갈 수 있었나요? 망주석 재판. 이 이야기는 슬기로운 원님 덕분에 잃어버릴 뻔했던 비단을 모두 되찾게 된 비단장수의 이야기예요. 잠을 자다가 비단을 잃어버린 비단장수가 원님을 찾아왔어요. 원님은 비단을 훔쳐간 범인이 망주석이라고 말했지요. 그러자 구경꾼들이 키득키득 웃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웃은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하지만 원님에게는 깊은 뜻이 있었지요. 원님은 비단을 훔쳐간 범인을 잡기 위해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퀴즈 1. 소금장수와 기름장수. 1. 소금장수와 기름장수, 내기대장은 호랑이의 뱃속에서 무엇을 하였나요? 2. 세 사람은 호랑이의 뱃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나요? 망주석 재판 1. 원님은 비단을 훔쳐간 범인이 누구라고 했나요? 2. 원님은 웃은 구경꾼들에게 그 벌로 무엇을 가져오라고 말했나요?